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승준쌤입니다. 오늘은 연도별 입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수능 최저 등급과 교과 내신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교과 1등급 대학생들 수능 최저를 3합 3에서 5나 4합 5에서 6을 맞출 수 있다면 의치약한 수에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등급은 일반고 학생이라면 교과 등급이 1.5 이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자료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은 학교의 경우에 2.0 등급이나 2.34 등급이나 심지어는 3등급대에서조차도 의예과에서 합격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게 아니지만 일반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과 등급대를 1.5 이내로 잡는 게 보통입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가 4개 합 그리고 교과 등급은 1등급대에서 2등급 초반으로 조금 더 넓혀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인문 7, 자연 8, 반도체 7, 서울교대 인문 9, 자연 11, 경원대 초등 10, 전주교대 춘천교대가 10입니다. 다음은 3개 합이고요. 교과 등급은 1등급대에서 2등급 중반까지입니다. 서울대 7, 고려대 인문 6, 자연 7, 성대 인문 5, 자연 6, 서강대 6, 한양대 없고요. 중앙대 서울은 7, 안성은 없습니다. 이화초등 6, 제주초등 7, 이화여대 미래인재 인문 6, 홍익대 인문 7, 자연 8입니다. 다음은 두 개 합이 연세대 인문사 자연 5. 연세대하고 성균관대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자연 계열에서 탐구를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4개 중에서 3개가 혹은 2개가 아니고요. 5개 중에서 3개 혹은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도 그렇고 성대도 그렇고 탐구는 인문 계열에서는 하나만 반영하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연세대학교는 인문은 국어 수학 중에서 하나가 필수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 미적분 기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공통으로 3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연대가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화여대 자연 계열이 5인데요. 경희대 5고 이화여대도 수학하고 미적분 기하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숙명여대 5, 덕성여대 7, 동덕여대 6, 성신, 인문 6, 자연 7, 서울여대 7, 국민대, 인문 5, 자연 6, 세종대, 인문 6, 자연 7, 숭실대, 인문 4, 자연 5. 외대글로벌은 1개 3등급이면 됩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전국교대와 중앙경희, 외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인데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런데 건대와 동국대는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다음은 교과가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인 학생들, 지방 거점 공립대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과 전형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 기준으로 해서 4개 중에서 3합 10이나 11이나 12, 13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3등급 중반과 4등급 중반 학생들도 지거국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정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분의 1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는 원점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구분도 해야 되고 해서 100분의 1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치서연 약하는 100분위 합 280 이상이고요. 고려대, 수의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해서 인문 기준으로 100분위 합 270에서 285고요.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가 인문 기준으로 100분위 합 260에서 275입니다. 건국대, 교대,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세종대, 여대에 포함해서 인문 100분위 합 245에서 206, 지거국, 지국은 100분위 합 150 이상이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정시 가능성이 조금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교과 등급이 지원 범위 안에 있지 않더라도 지거국이나 지국 같은 경우는요. 정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수시로 가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시 배치 혹은 정시 배치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지 않고 학종으로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완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과 기준 5등급 상향 또는 1등급까지도 상향할 수 있도록 서류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시길 추천드리고요. 교과 등급별 수능 평균 등급과 100분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자료는 절대적인 자료가 물론 아니겠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자료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신 등급이 1.2입니다. 인문계열이라면 모의고사에서 국수탐 평균 등급이 1.8 정도, 그리고 국수탐 100분위가 274.7 정도가 나온다면 평균적인 성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모의고사가 성적이 잘 나온다면 수시보다 정시에 조금 더 강세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라고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수탐 100분위를 계산하실 때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탐구는 두 개잖아요. 그 두 개의 평균을 내셔서 갖고 오셔야 3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 등급이 한 5.0인 학생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고 다음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신 등급이 5.0인 학생, 인문은 국수탐 평균 등급이 4.5, 국수탐 100분위가 170.5 정도가 평균값이고요. 자연이라면 국수탐 등급 평균이 4.7이고요. 국수탐 100분위는 160.8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자료 아주 재밌는 자료입니다. 출처는 종로학원인데요. 주요 15개 대학 수시 라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와 건국대를 우리가 급간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경희대에서 네오르네상스고요. 건국대는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국문학과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국문학과에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만색 점이 있는 게 다 경희대학교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건국대학교 자료고요. 경희대학교 자료를 보시면 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까맣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 2등급 때 초반, 중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죠. 근데 건국대는요, 2등급 때 중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이를 굳이 한번 계산해 본다면 평균값이에요. 이 전체 평균을 낸 겁니다. 합격자 전체 평균을 낸 거라서 숫자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것만 보고 덜컥 지원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조금 낮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로 2등급 때 초반에서 경희대학교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2등급 중반에서 후반에서 형성된다고 봤을 때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의 급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립대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 교과 성적입니다. 일반고 학생은 영어 영문학과를 볼까요? 국어 국문을 볼게요. 아까도 국어 국문을 봤으니까 국어 국문학과 일반고가 2.6에서 형성이 되고요. 건국대 수준에서 형성이 됐죠. 그 자사고는 3.68, 그리고 특목고는 5점대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립대가 지금 인문계열을 보셨잖아요. 인문계열은 시립대까지도 특목, 국제고, 외고입니다. 이 자사고 포함해서 4등급 대 학생들까지도 실제 지원하고 있고 합격해서 등록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은 시립대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은 화학공학과를 한번 볼까요?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2.46에서 형성이 됐고요. 자사고는 3.44, 1등급 차이가 나죠.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5.56으로 2등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학교들도 쭉 한번 일시정지해서 살펴보시면 일반고 자사고가 1등급 차이 난다면 특목고는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학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연계열의 특목고는 과학고이기 때문에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이 정도의 급간 차이가 나도 합격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기 학교가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 라인을 잡으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2, 3 대입, 올해 대입입니다. 주요 대학 1그룹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 면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이화여대가 면접이 있고요. 둘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폐지된 학교가 건국대학교고요. 동국대학교 수능 최저 없고요.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1그룹 15개 대학교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면접이 주로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런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학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이 없는 학교들입니다. 이화여대, 홍익대, 성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에서도 면접이 없는 학과. 성대는요, 사범대하고 의학 계열만 면접이 있고요. 일반 학과들은 면접이 없습니다. 서강대, 중앙대, 탐구형 면접 없죠. 다빈치는 면접이 있어요. 외대 서류형, 면접형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시립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생부 하나로 평가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3합 7이고요. 탐구 2개입니다. 고려대학교 4합 7, 8, 인문 7, 자연 8인데 탐구 2개고요. 연세대 활동후 시험과 국제형은 2합 4, 2합 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필수고요. 자연계열은 수학, 미적분, 기하가 필수고 영어는 공통으로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조금 생뚱맞게 이화여대와 홍익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데요. 인문은 3합 6, 이화여대, 자연은 수학, 미적분 필수로 해서 2합 5고요. 홍익대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모두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좀 강한 학교가 홍익대죠.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2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30개 대학까지 확장을 해볼 건데요. 교과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대부분 걸려 있다고 그랬고 면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독특하게도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역시 2개가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은 연세대하고 이화여대였죠. 주요 30개 대학까지 확장했을 때는 가천대와 명지대가 포함이 됩니다. 가천대는 일부 수능 최저를 걸리는 학과가 있지만 중앙대 안성은 올해 폐지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들이고요. 명지대와 인천대 그리고 광운대까지는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부담스럽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그런 학교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은 2그룹 30개 대학에서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좀 경우가 많아서 2개로 갈라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전형은 면접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특성이 30개 대학으로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접이 대부분 있는데요. 한양대, 리카 면접 없는 거 보이시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대부분 있으나 수능 최저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있어도 아주 일부 학과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학교들을 보셔도 면접 없이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아주대 에이스와 가천대 가천의학과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의대, 약대, 한의대에서만 그리고 간호대 이런 데서만 면접이나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은 조금 의아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어딜 먼저 보시냐면 22 결과 이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 결과입니다. 올해가 2022년도지만 대입은 23 대입이잖아요. 작년 22 대입에서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가천대 가천의학과 올해 면접 50이고요. 면접이 대부분 다 있죠. 의학과 전형에서 학종이라고 했으니까 면접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MMI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MMI 면접이 뭔지는 아시죠? 방을 뭐 4개, 5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방마다 어떤 데는 학생부 관련해서 질문도 하시고 어떤 데는 제시문을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어떤 데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 그런 면접하는 방이 다양한 걸 우리가 MM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서울대, 울산대, 성균관대 그리고 인제대, 한림대, 경북대 아주대, 건양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까지 포함해서 교과와 종합해서 MMI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대, 아주에이스 학종 같은 경우는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는데 보면 지금 추정하는 학생부의 등급이 3.0 등급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 이유를 수능 최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리는 요 회색 부분은요. 작년 22년도의 수능 최저였습니다.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 영어, 과학 2개, 그 중에서 3합 3이니까 1등급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천대, 그래서 2.0 등급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셀수록 최저 충족률이 낮겠죠.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10%대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만 수능 최저를 맞추니 교과 등급이 낮아도 합격생이 나오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바로 2.0, 1점 후반에서 형성되는 학교들입니다. 다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 등급에서 형성이 되는 학교, 그리고 1.87, 1.25에서 형성되는 학교들, 그 관계성을 첫째는 수능 최저와 연관지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전형도 보여드릴게요. 전년도 수능 최저였고요. 그래서 형성된 입시 결과입니다. 살펴보시고요. 치의학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엔 한의예과도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한의예과에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100 그리고 수능 최저만 걸려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고 교과 등급이 이 정도 형성이 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작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작년 수능 최저를 보셔야 이 정도 수능 최저에서 이 정도 교과 학생들이 합격했구나. 그럼 올해 수능 최저에서는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저 충족률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요, 7회인데도요,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5명밖에 맞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춘다면 자기의 교과 등급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지원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전년도 수능 최저가 어땠을까요? 세계 영역 등급 합 3, 의예과 치대 1등급 3개란 뜻이죠. 수의대 같은 경우는 3합 5입니다만 의대와 치대가 3합 3이에요. 1등급이 3개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상대도 한번 볼까요? 경상대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수능 최저가 그만큼 경북대보다는 완화가 되어 있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죠. 실제로도 그래요. 경상대 의예과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로 반영해서 3합 5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학생들의 입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수능 최저의 충족률에 따라서 입결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담하다 보면 수시로 의치 약한 수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 학생들은 정시를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껏 제가 쭉 설명을 드렸듯이 수능 최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에 지원하신다면,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신다면, 교과 전형이라면 교과가 1.0에 수렴하는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소류가 과학고 학생들에게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 소류의 완성도, 교과의 완성도가 탁월하지 않다면 자연계 최상위 학과니까요. 우리가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교과 등급이 완벽하다면 걱정할 것 없고 내 서류가 완벽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능 최저가 3합 3, 3합 4, 4합 5, 3합 5, 4합 6, 4합 7 정도가 되어야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수시와 정시, 교과와 수능을 별개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을 12달로 놓고 보셨을 때 1월달과 2월달의 학습 스케줄과 3월달, 4월달의 스케줄, 5월달, 6월달의 스케줄이 2개월 간격으로 해서 교과와 수능을 번갈아 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스케줄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일반 학과로 좀 내려와서 포괄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수시 경쟁률의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연세대학교고 전년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도 감소한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 경쟁률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죠. 주요 15개 대학에서 없던 교과 전형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지방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도권 그리고 주요 대학 30개까지는 경쟁률이 크게 감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조금 더 학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가 어떤 전형에서 감소했는지를 보시면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서강대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고요. 건대는 논술과 실기 예체능이 감소했고요. 한양대 특기자 감소했고요. 성균관대는 실기 예체능이 감소했습니다. 동국대 전체적으로 증가했고요. 경희대학교는 실기 예체능 감소, 중앙대학교도 감소, 시립대 논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숙명여대 실기 예체능이 감소하고요. 인하대학교 논술과 실기 예체능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과 실기 예체능 쪽이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특기자 실기 예체능, 이화여대 특기자 실기 예체능 감소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도 주요 15개 대학 안에서는 학종과 교과는 증가입, 특기자 전형과 실기 예체능은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다. 초등교육과는 어땠을까요? 전년 대비해서 이화여대 미래인재만 3.8% 정도가 감소했고요. 전주교대가 0.5% 감소했네요. 나머지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증가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교대까지 감소했다는 건 지역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는 면접일이 많이 겹치게 되면요. 교대는 이동이 별로 없어져요. 교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냥 6개를 다 교대, 이화여대까지 포함해서 막 쓰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면접 일정이 겹쳐버리면 어떤 대학은 포기하고 어떤 대학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면접일이 겹침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율이 줄어들게 되고 충원율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요. 면접 일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대와 교대 사이에 합격한 학생들이 빠지고 들어오는 이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률은 감소했습니다. 이제 충원율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등록률은 감소했지만 입결은 1등급 후반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대가 정시는 건동원급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시에서 입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에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앞에서 한번 제가 주요 30개 대학까지 확장해서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주요대 교과전형입니다. 반영 과목인데요. 연세대 전 과목 그리고 등급과 Z를 같이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진로는 20%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고려대학교 전 과목 성취도별 환산하기 때문에 A 학생이 많을수록 고려대학교 내신으로 환산할 때는 불리합니다. 서강대까지도 이런 특성이 있어서 고대와 서강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진로 교과에서 A 비율이 높다면 다른 일반 선택 교과에서 등급이 조금 더 우수해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내신 산출을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서 산출해 보시고 전년도 합격생들의 평균적인 환산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학생부 교과 진로 선택에 대한 적용입니다. 건대 정량평가하지 않고 정성평가하겠다. 경희대학교 20% 이내에서 반영하겠다. 진로 선택 교과를 어떻게 교과 전형에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100분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백분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분위를 기준으로 한번 잠깐 이해를 해볼게요. 100명 중에 1%와 1000명 중에 1% 그리고 10,000명 중에 1%는 서로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백분위라고 하는 건 숫자가 클수록 내가 99%면 내 밑에 99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게 백분위고요. 백분율은 좀 달라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백분위의 개념에서 내가 상위 1%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1%가 100명 중에 1%일 수도 있고요. 10,000명 중에 1%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감소하는 비율은 그 학생들 수만큼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특히 주요 대학은 학생들이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감소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인원 수가 많아도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제재를 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 않으면 얘들이 감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 애들은 뭐 2년 전이건 1년 전이건 3년 전이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봤자 100명, 200명일 텐데요.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학령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학생 수가 10,000명일 때 1%인 학생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학생 수가 더 줄죠. 한 1,000명일 때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은 1%라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가지고는 서울대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학생들까지도 끌어올려서 인원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국수탄 백분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떨어져야 학생 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학교 수준이 떨어졌나? 이렇게 해서 가지 마시고요. 물론 여기에 학생들의 성향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시 시즌에 어떤 그 악재가 생기게 되면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와 그리고 재작년도를 같이 살펴볼 건데 2022학년도에
국수탄 100분위가 288.3인 학생들까지 서울대를 갔다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다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가 첫 번째 이유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서울권 최상위권 대학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중하위권 그리고 뭐 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미달 대학이 나오고 학생들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방 대학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연계열은 그래도 그나마 인문계열보다는 선호도가 자연계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감소하는 폭이 적습니다. 자, 다음은 정시 합격선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자료는 종로학원에서 얻은 자료고요. 점수 기준은 국수탐탐입니다. 국수탐탐으로 해서 점수 100분위를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학과 평균과 최고 학과의 원점수 100분위 한번 살펴보시고요. 원점수는 300점 만점, 100분위도 300점 만점이고요. 원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개를 그냥 채점하신 그대로 다 더하시면 되고요. 100분위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그대로 갖고 오시고 탐구는 두 개 평균 내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이 정도 성적은 돼야 여기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구나 이런 참고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시 합격선 인문계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자연계열도 보여드립니다. 자, 문이과 교차 지원 아주 이슈죠. 문이과가 다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 학과별로 수능 최저 기준을 걸어버리거나 필수 이수 교과를 걸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으로 넘어오는 걸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들을 막는 인문계열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갔을 때 어떤 학교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연계열 학생이 건국대학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를 갈 거면 그 성적으로 연대 문헌정보학과를 갈 수 있다. 너 어디 갈래? 라고 물으면 어디 가겠어요? 연대 가겠죠? 아닐 수도 있나요? 어쨌든 저는 학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학교를 보고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과를 맞춰서 대학을 가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재수의 길로 가는 학생들도 많고 편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저는 이왕 갈 수 있으면 학과를 조금 바꾸더라도 학교를 보고 지원해라.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너가 또 한 번에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고 자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에서 의치약한 그리고 서연고 비교입니다. 내가 서울대 의대 원점수 295점, 와 300점 만점에 5점만 깎여야 되네요. 수학 4점짜리 하나 틀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수학을 다 맞고 과탐해서 두 개 틀리든가 뭐 이런 거죠. 자, 서울대 의대 원점수 295점이라면 치대는 287점, 서울대 약대가 276점,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탑이죠. 경희대 한의대 272점. 그러면 서울대는 컴퓨터공학부를 갈 수 있는 성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가로줄로 한번 가시면서 점수대에서 어떤 학교들을 지원하게 되겠구나. 실제로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를 종로학원에서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치약한과 그리고 서연고 일반학과 어떤 학과와 겹치는지 그 라인을 살펴보시기에 너무도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문자연 수능 최저 충족률 변화입니다. 자, 두 개 영역, 세 개 영역이고요. 두 개 영역에서 탐구 하나 반영해서 2합 4일 때 인문은 9.9% 감소하고 자연은 4.3% 정도 감소한다. 인문 계열이 자연 계열보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합불 결과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의 인문 계열 하락 폭이 자연 계열보다 수배 이상, 여러 배 이상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영향을 줬겠지만 인문 계열 수험생들의 학력 저하도 그 원인이지 않나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확통이나 화법과 작문의 불리함 때문이었을까? 그것 때문에 주요 대학의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자연계열보다 2배, 3배, 4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시에서 확통과 미기를 선택한 학생들이 어떤 유불리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147, 146, 145점까지는요. 그 누적 인원을 살펴봤을 때 확통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47부터 146, 145점까지를 다 가져갔습니다. 약 3,000명 가까이가 나올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인문계열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자료입니다. 자, 주요 10개대를 선택할 수 있는 1등급 점수, 수학에서 137점, 표준 점수가 이 정도 된다면 누적 인원수가 15,500명, 주요 10개대에서 선발하는 정시 인원하고 겹치거든요. 수학에서 이 정도 선이 되어야 주요 10개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권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표준 점수 128점대까지고요. 이 서울권 주요 10개대 스카이는 누적 인원을 가지고 산정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확통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정시에서 수능 지원자와 응시율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응시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원한 인원보다 응시 인원이 점점점 이렇게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가 다시 살짝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죠. 정시가 확대가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되면 재수생 시장이 너무 커져요. 재수생의 힘이 너무 커집니다. 현역들이 대학을 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시와 정시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정시 수시 인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27만 2천 명, 정시는 7만 6천 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체 인원은 34만 9천 명으로 2,500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고3 학생 수는 44만 8천 명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수시 교과 모집 인원은 5,958명이 증가했고요. 학종은 1,887명이 증가했고 논술과 정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7천여 명이나 감소한 걸 보시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요, 지방대학에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정시를 급격하게 줄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가 감소하고 교과가 확 증가한 겁니다. 학종도 잘 늘리지 않아요. 심지어 지방 일반 대학은 학종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과와 정시로만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내 교과 등급과 수능 최저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확인하시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면 서류의 완성도를 얼마나 끌어올려서 교과 전형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폭이 될까? 건국대와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합격 자선을 보니까 일반고는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내 학생부는 다른 학생들과 어떤 강세가 있을까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의치 약한 계열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느 정도가 되고 교과 등급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고 그런 대학들을 내가 지원한다면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올해 전체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줄었으니까 올해는 15,000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올해는 100분위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